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사드 배치, 한중 충돌, 반도체 앞에 꼬리 내린 중국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국에 반도체 등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사드보다 한 차원 높은 SM-3 미사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 중단하면 국내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양쪽에다가 저희가 그 영상을 올릴 테니까 양쪽 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구글에서 광고비가 100% 끊겼습니다. 100% 끊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17번 후원을 해주시면 그 후원으로 방송이 돌아갑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기 후원 그 코너도 있고 하니까 제목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영화 제작, 지난번에 후원하신 분들 계시죠? 영화 시사회를 8월 15일날 하려고 했는데 영화관을 안 빌려줬어. 이승만 들어가니까 다들 도망갔어요. 그래서 정경희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을 힘을 빌려가지고 9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이 500석이고요. 신분증 가지고 국민 누구나 선착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제작은 건국기념 보급회에서 하신 겁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홍보만 해드립니다. 예. 자, 여기 가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 30년 동안 한 번도 공개가 안 된 내용들도 많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종북 주사파도 가셔가지고 진실을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산불 1한이 뭐냐면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불참하겠다. 그리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하지 않겠다. 기존 사드도 제한적 운영하겠다. 이거를 이 문재인 정권이 과거에 중국하고 뭐 이런 뭐 협정을 뭐 이런 선서를 했다는 거죠.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외교장관하고 회담을 하면서 야 이거 지켜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박진 외교장관이 이분도 국민의힘의 정치인 출신이고 뭐 국회의원 2번 했나 그럴걸요. 아무튼 뭐 대단한 분이니까 이런 분도 나중에 확실한 친미 대통령 후보로 또 띄워주면 되겠죠. 사드 산불 야 중국의 합의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주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이달 말쯤 사드 기지를 배치를 이제 완료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사드는 안보 주권 사항이다. 협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압력을 넣으니까 아예 닥치고 꺼지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했고요.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겠다 했습니다. 그 지금 SM-3 미사일을 도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조대왕함이라고 이지스함을 만들어 놓고 여기 SM-6 미사일만 탑재하고 SM-3 미사일은 말은 예산 부족이라는데 중국 눈치 본다고 탑재 안 한 부분이 큽니다. SM-6 미사일은 이 탄도미사일이 함정 쪽으로 날아오면은 그런 거를 요격을 하는 뭐 기능은 있는데 이 지금 SM-3 미사일은 이 성층권 저기 우주 밖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했을 때 요격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틀립니다. SM-3하고 SM-6를 두 개 다 보유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지스함을 SM-6, SM-3 미사일 두 개 다 탑재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뭐 돈이 없다는 핑계 혹은 뭐 중국에 눈치 본다고 SM-3 미사일을 탑재를 안 하고 있는데 자, SM-3 미사일은요 북한이나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북한이나 중국의 이 영공에서 1차 요격을 하는 겁니다. 미사일이 처음에 수직으로 발사해서 상승할 때는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때 요격을 해버리면 핵낙진, 핵폭풍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중국이나 북한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중국이나 북한이 함부로 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 미사일을 한 방에 250억인데 이렇게 보면은 미사일 한 발 250억이 쌉니까 비쌉니까? 250억 투자해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이 아예 미사일을 발사를 엄두를 못 내면은 그러면 싼 거죠. 100발 해봐야 2조 5천억인데 대한민국에 2조 5천억이 없나요? 그냥 다른 데서
조금 줄이고 2조 5천억 투자해가지고 국방비 조금 늘려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거 뭐 매년 2조 5천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조 5천억 한 번 들어가지고 100발 도입해 놓으면은 앞으로 뭐 최소한 30년은 뭐 미사일,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에서 우리가 안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자꾸 사드만 이야기하는데 SM3 미사일이 1차에서 요격을 실패하고 그러니까 SM3 미사일이 1차에서 적 상공에서 미사일 요격을 실패하고 그 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떨어질 때 2차로 요격하는 게 그게 사드입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있어야겠어요. 우선적으로 그 SM3가 있어야겠습니까? 단순한 건데 중국 눈치 보고 북한 눈치 보고 뭐 예산 핑계 대고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 정신머리가 썩었다. 아직 국가안보가 제1의 그 복지입니다. 국가안보 무너지면요, 전쟁 나면요, 여기 미사일 떨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무슨 그 뒤를 도모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2차 요격하는 게 사드인데 지금 우리는 뭐 사드 한 개, 지금 그것도 미군이 배치한 거고 우리 돈으로 배치한 건 없어요. 앞으로 사드 포대에 한 2개 내지 3개를 더 배치를 해야지 한반도 남한 전역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거 하고 별도로 SM3 미사일도 탑재를 해야 된다. 자, 중국이 왜 이렇게 고기를 팍 숙이냐면 한국이 치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유 들어가는 건 이해하는데 우리 좀 봐주세요. 중국에게 반도체 수출 금지는 말아주세요 하고 고기를 팍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게 위협적인 국가에게 반도체 등 전략물자를 수출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면은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겠죠. 야, 중국 어선들 모두 철수시키라고. 야, 거부하면 우리 반도체 수출 중단하겠어. 항상 이렇게 우리가 갑질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이 한국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냥 적대적 행위 딱 고리 걸어가지고 반도체 수출 6개월 중단 조치 때려버리면요. 그러면 중국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황구시보가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짠 소그룹에 합류해야 한다면 그 안에서 균형을 잡고 교정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중국 입장 좀 대변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살살살살 지금 비는 거예요 지금. 그 뭐 사드 보복한다고 한한령 내리고 관광객 안 보내고 하던 그 기계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걔들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관광 금지 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해외 송금 금지시키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게 위협적인 국가에게 반도체 수출 중단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 놓고 중국이 헛소리 하면 야 3개월 반도체 수출 중단 또 3개월 반도체 수출 중단 이런 식으로 하면요 중국은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서는 공장을 돌릴 수 없겠죠. 그러면 어디로 옵니까? 한국으로 오겠죠. 우리나라 이 윤석열 정권이 이런 식으로 좀 이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거기 다 서울대 참모들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고 다 검사 출신들인데 그 대한민국의 1%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런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꾸 엉뚱한 짓 하지 말고요. 예. 자, 대만 고위직이 반도체 중국 수출 줄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그 대만 방문하고 나서 그 대만을 지금 무력으로 침공하려고 막 군사훈련하고 미사일 쏘고 했죠. 그리고 대만의 과자, 뭐 과일 등 이런 거 수입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만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에 중국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호소하면서 자기들은 중국군 무기에 전용되는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면 진정성이 없죠. 아무도 안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만도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 지금 대만이 불안하니까 이 대만의 TSMC의 고객들이 지금 삼성으로 계속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대만에 있으면은 고객들이 불안하니까 삼성으로 자꾸 가든지 망하든지 미국으로 옮기든지 지금 두 개밖에 없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68조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으로 최신 장비나 구식 장비 등 어떠한 장비 소프트웨어도 반도체 관련된 거는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가 된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을 완전히 기반을 붕괴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대중국 수출을 중단 요구는 없었으나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기업들은 알아서 철수하라, 알아서 철수하라, 알아서 줄이라,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법에 반대해 미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노비를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이라고 아예 대목을 박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 뭘 하냐면 그 미국의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가족들을 제재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과 군사 한라인을 중국이 단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정치인 부패 혐의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들이 미국의 정치인들을 아무래도 민주당 정치인이 되겠죠. 그쪽에다가 돈 갖다 바친 거 그런 것들 이제 폭로하겠다고 또 뭐 협박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대중국 각종 무역 보복 조치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중국은 이제 셀프 해상 봉쇄를 가속화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 배터리도 중국을 배제하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지금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차도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전기차 배터리도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소재 그 원료들 있죠. 원료도 미국과 FTA 맺은 나라들에서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전기차 배터리 그 중국 업체들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업체들이 이제 몽땅 망하는 거죠. 왜? 미국에 수출한다고 전기차 배터리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면 중국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10을 만들었는데 미국으로 한 7 정도 수출해야 되는데 7 수출이 안 되고 내수 3만 돌리면 됩니까? 망하는 거지. 앞으로 중국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도 줄도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중국의 돈줄을 차단하는 거고요. 중국의 부품 공장들 다 줄도산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558조 3,550억 원을 보조금을 풀면서 야 중국에 있는 공장들 다 미국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그렇게 지금 뭐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을 주니까 중국에 가 있던 미국 기업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미국 가는 거지. 한국 기업도 미국 가는 거고. 기존에 한국에서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물건의 약 70%는 중국에서 조립해가지고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바로 현지에서 생산하고 조립하고 한다는 거죠. 이제 중국은 끝났다. 자, 중국의 반도체 칭화유니에다가 대만 폭스콘이 1조 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 이런 식으로 중국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자꾸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에 구멍을 내니까 미국이 이 대만을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볼 겁니다. 자, 중국이 미국한테 대만 문제 신이 져버리면 국가신용 파탄할 것이다. 이게 전쟁 선포한 겁니다. 이러면 서방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업체들은요 앞으로 미국 수출이 힘들어질 겁니다.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주가가 폭락하게 될 거고 많이 부도나겠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도 빨리 탈중국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끝난다. 자, 중국 미사일이 그 일본 해역에 5발이 낙하했습니다. 그 일본이 강하게 비난을 하니까 야 찌그러져 있어, 한마디로 닥치고 꺼져 임마,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본도 더 이상 중국에다가 투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일본 총리 빼고 내각이 총사퇴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본의 자민당은요 미국의 입김으로 만든 정당입니다. 예, 뭐 자유당과 민주당 뭐 합해가 자민당 만들었다는데, 역사를 보니까 미국이 야 이거 만들라고 해가지고 만든 거라 가지고 미국의 자민당 정치인들이 미국의 입김에서 쉽게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자, 인도가 5G 장비, 저가 휴대폰 등 중국산 제품을 지금 퇴출시키고 있고요. EU가 중국산 제품을 전방위적으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최대 전자업체가 하웨이가 돼지 사육한대요. 이게 우리로 치면 삼성이나 SK가 돼지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끔찍하죠. 그냥 끝난 거죠. 시진핑 1대1로 5년 동안 1123조 원 쏟아부었는데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관문인데 여기 지금 전쟁 나가지고 그냥 다 끝났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친중 국가들 다 폭동일 나가지고 대통령 도망가고 뭐 그래 됐죠. 몇천 년 날린 거예요. 자, 중국의 지방 부동산 거품 붕괴로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지방정부 공무원 급여가 절반 삭감된다 그러고요. 지방정부가 줄줄이 파산된다 뭐 그러고요. 중국의 중소지방은행들 줄부도 시작했고요. 은행들 뭐 대형은행도 지금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다. 그리고 국제 투자자들이 돈 들고 중국에서 빠져나갑니다. 탈중국 하고 있죠. 자,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전국이 마이너스고 전국이 마이너스다. 그리고 중국 기업이 돈맥 경화가 뚜렷하다. 2019년 기사입니다. 예. 지금은 더 심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은 SM-3 미사일 도입하고 사드 추가 배치하고 미사일 방어망 도입하고 버티고 있으면요 중국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미사일 방어망도 이중으로 배치하면 되겠죠. 자, 한국의 경제 군사 능력을 보시면요, 식량, 스마트 농업, 반도체, 5G 장비, 차량용 배터리, 뭐 수소, 철도, 자동차, 조선, 기계, 항공, 우주, 화학, 건설, 원전, 각종 무기, 해수담수화, 한미동맹, 대중국 견제, 거기다 한류까지 대중국 견제 한국 혼자 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 핵무장하고 핵잠수함 만들고 무인 우주항복선 만들고 뭐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영화가 있습니다. 9월 한 달간 9월 매주 금요일날 저녁 7시 30분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종로상가, 서울 종로상가 허리우드 클래식 극장에서 제주 4.3 사건 관련 영화가 있으니까요,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광고비가 모두 끊겼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여러분의 광고로 여러분의 후원으로 방송이 진행됩니다. 자, ARS 18770248 직접 입력하실 분들은요, 이 제목을 클릭하세요. 제목 클릭하시면은 1번 그 정기 후원 코너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